어제 국회에서 그 국조 내란 특위에서도 대통령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고 공수처도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지금은 대통령을 다들 못 잡아서 안달인 이런 상황인데 공수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도어 스태핑을 좀 자청을 했어요. 그래서 출근길에 얘기를 한 게 2차 강제 구인 시도 실패에 대해서 약간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후에 법무부가 반박하면서 알려진 걸로는 대통령의 병원 진료 사실을 알고도 공수처가 구치소로 가서 좀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더라고요. 이건 좀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가 싶은데. 정말 공수처는 정말 무능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진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어차피 검찰이 기소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사건 쥐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뭐 일하는 거 티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검찰에 송치하고 그냥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빨리 안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. 그거는 정말 최소한의 인권이에요. 인권. 근데 그런 부분에까지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들이 무슨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런 티를 내려고 하는 것.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그 회식도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던 간에 진짜 정말 무능함의 끝을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들이 모르겠어요. 뭐 공수처는 완전히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니까 사실상 공수처의 이러한 행동들이 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.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거든요. 가족 면회 못하게, 서신 수발신 못하게. 제가 그것도 이제 그 페북에도 쓰고 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간첩단 사건 중에서 실체가 있는 간첩단 사건이 있어요. 물론 조작 사건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그 통일혁명당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주모자는 그 통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김종태라는 사람은 북한에 가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거기 조선노동당 입당도 하고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다 체포가 돼가지고 당시에 수사가 돼서 김종태는 사형 구형받고 사형 선고받고 사형이 집행됐고 신용복이라는 분이 있어요. 이분은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다가 88년에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 그 성공회대 등에서 교수를 하면서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바로 그 옥중에서 쓴 이 신영복 교수가 쓴 그 서신을 모아서 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정말 스테디셀러고 이 책은 얼마 전에 30년 판도 양장본으로 나왔어요. 근데 그 유신 시대에도 서신 수발신은 금지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유신 시대의 어떤 간첩 사건으로 간첩 사건에서 그것도 사형 구형받고 무기징역 받은 사람한테도 서신 수발신 그 서신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니까요. 스테디셀러가 됐고 이분이 쓴 석방 이후에 이분이 쓴 또 다른 책 이름이 있어요. 더불어 숲이라고. 이 더불어 숲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에 뿌립니다. 아 그렇군요. 근데 그때도 옥중 서신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. 옥중 서신을 쓰게 했어요. 근데 어떻게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냐고 유신 시대도 안 하던 걸. 아니 그 사람도 간첩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. 통일혁명당이 내란 음모도 했어요. 그래서 내란 음모로도 처벌받아요. 그러니까 국가보안법, 반공법, 내란 음모 이 세 가지로 해가지고 무기징역 받은 거거든요. 그래서 내란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신영복 그 교수도 내란죄였다고요. 비슷한 혐의의 간첩단 사건 유신 시대에도 안 하던 짓을 공수처가 하고 있다. 그것도 지금 아직 탄핵 심판 결론도 나오지 않은 현직 대통령에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조금 전 얘기 잠깐 나왔지만 공수처의 어떤 회식 그 사진 영상이 좀 공개가 되면서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에 청산 인근에서 회식을 한 건데 뭐 술도 좀 반입이 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. 근데 맞습니다. 물론 뭐 저녁 먹으면서 반주로 뭐 한두 잔 먹는다 쳐도 이제 공교롭게 그날이 또 영장 청구한 날이고 어찌 보면 현직 대통령에게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국가적인 비극인데 그런 술자리가 적절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
예, 그러니까요.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서부지법 앞에서도 얼마나 또 이 긴장감이 흐르고 대치 상황이 펼쳐졌습니까? 예. 경찰과 시민들이 뭐 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전에도 뭐 이제 경찰들이 유튜버들의 뭐 이런 그 사진대를 또 발로 차기도 하면서 이제 경찰들과 또 이런 긴장감도 계속 흐르는 그런 상태였고, 사실 그날 사상 초유의 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사건 때문에 또 새벽에 결론이 나왔잖아요. 네.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 대변인단도 즉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서 새벽 3시와 4시에 연달아서 또 저희 대변인단의 입장을 또 발표를 했었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이 분들이, 특히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런 술자리를 체포영장 청구 직후에, 구속영장 청구 직후에 만들었다라는 것은 네.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오동 공수처장이 사실 이 국회 출석할 때마다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직후부터는 사실 되게 득이양양한 또 표정. 네. 어제도 굉장히 그 언론 브리핑, 소위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엄청 밝은 표정을 또 지었잖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가 지금 현재 어떤 이 수사 과정 그 자체를 일종의 체벌로 인식을 하고 있고, 또한 공수처의 어떤 입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. 아니 어차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, 그러니까 집행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결국에는 그 목적인 이 수사라는 이 실효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데, 네. 그렇다면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면 적어도 윤 대통령 측한테 압박이라도 할 수 있지 않냐. 예. 왜 우리가 절차를 지켰는데 왜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, 그런 모든 명분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집행을 했으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론도 얻어내지 못하고 네. 술자리를 나누면서 이 국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 이런 축배를 든다라는 거,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한 네. 여기 특정 또 활동 경비를 가지고 또 결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와인은 직접 가져갔다라고 하지만 예. 이건 사실 술값은 결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영수증에 이제 술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찰 이제 그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의 특활비까지 모조리 삭감한 상태에서 네. 과연 이런 행위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구속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못했어요. 사실 그 전에도 조사를 못했으니까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뭐 그랬던 것인데, 일단 구속 수사 기간이 최대 20일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검찰로 넘겨야 되잖아요. 근데 얼마 전에 한 기사 내용이 뜬 걸 보니까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할 경우에 그 빨리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풀려나게 될 수도 있다,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다음 달 7일까지다라는 계산이 맞는지도, 공수처가 워낙 약간 신뢰를 좀 잃어가다 보니까 이 계산은 맞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. 검찰 측이랑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, 예. 그 적부심 신청을 했던 거 있잖아요. 체포 적부심. 그 기간이 이제 빠져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검찰에서는 7일보다는 좀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네. 보통 우리가 이 불병기한은 하루만 어겨도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, 그게 조금만 어겨져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보통들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항소나 이런 게 뭐 금요일까지다 그러면은, 아니면 또 그런 것이 뭐 금요일까지다 하면 목요일에는 접수를 하고, 네. 왜냐하면 그게 괜히 그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여유를 두는 게 낫거든요.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렇게 좀 여유를 두려고 그러는데, 공수처는 검찰이랑 열흘씩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이거를 잡고 있으려고, 이거를 지금 그 7일까지라고 우기면서 최대한 잡고 있으려고 하는 예. 거예요. 근데 네.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할 거니까 7일 이전에 기소를 할 겁니다.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쓸 때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아져요. 그러면 검찰이 그 수사를 하고 공소장을 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부실해집니다. 네. 이미 검찰은 공수처 수사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냥 공수처가 진짜 대통령을 내가
정말 그 제대로 처벌받게 하는 게 목적이다, 수사기관으로서. 그렇다면 검찰에게 빨리 넘기고 7일이라고 우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다른 네. 기관들한테도 협조하는 길인데, 공수처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. 지금 보면은 공수처는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약간 프로파간다를 하면서, 마치 옛날에 그 일본의 도쿄지검이 그 일본의 다나카 총리를 로키드 사건으로 구속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. 지금 공수처 약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. 자기가 그 다나카 총리 그 구속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는 그러한 정말 유사일에 정말 존재하지 않을 그런 일을 해낸, 네. 업적을 해낸 그런 수사기관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해낸 뭐 그런 느낌을 자기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네. 혼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전 국민 다 갑갑해하고, 특히 아마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이 제일 갑갑해할 겁니다, 지금.